코스피가 지금 고점 대비 27% 넘게 빠졌는데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도 아닌데요. 정답은요, 저는 적립식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요즘에 계좌를 들여다보시기가 조금 많이 겁나실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한 만큼 또 빠른 속도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을 했어도 투자 시장의 기회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저한테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 단계로 한번 답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먼저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고점 대비 27% 넘게 빠졌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상승장과 하락장을 견인한 주인공이 똑같죠? 바로 반도체예요. 자, 이처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정말 많이 올랐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었죠. 여기 변동성만 보면요, 제가 금하고 은이 떠오르거든요. 삼성전자는 금 같은 변동성을 가졌다면은 SK 하이닉스는 이번에 볼 때 은 같은 변동성을 가졌었어요. 두 개가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움직였던 거죠.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는 사업 분야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조금 더 좁다 보니까 이러한 반도체 호재에서 조금 더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즉, 지금 시장의 본질은요, 한국 증시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의 문제예요. 여기에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이 다시 재개되면서 유가가 또 급등한 것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3단계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단계, 자, 이게 조정이냐 아니면 추세가 전환이 될 거냐, 자,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판단을 할 때 3가지를 체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을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요, 자, 반도체를 사가는 빅테크의 실적도 그렇고 꺾이지를 않았어요. 실적이 무너졌을 때 나오는 하락하고 실적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하락은 조금 다릅니다. 자, 실적이 무너지지 않았는데도 나오는 하락에는요, 심리 요인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체크하는 거는요, 바로 업황이에요. 자, AI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죠. 장기 공급 계약하고 증설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는 거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투자 심리하고 지정학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요, 전쟁 같은 이벤트가 주식에 영향을 준 기간은 보통 20일에서 30일 정도였어요. 과거 1차에서 4차 중동전쟁 시절에 S&P 등락률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전쟁 1개월 후에 주가지수가 다 모두 올랐던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또 2000년 이후에 이제 중동 리스크가 6번 있었는데 한 달 뒤에 모두 회복을 했었습니다.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였다가 지금 다시 재발됐잖아요. 그 재발이 된 시점을 MOU 파기일인 7월 8일로 본다면요, 과거 추세를 대입해 봤을 때 8월 초에는 유가 안정하고 주가 회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실적하고 업황이 나빠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심리가 반영이 돼 있다는 거고, 자, 이렇게 심리가 반영돼서 하락한 거는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게 과거의 데이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지금 저점이네, 한 번에 다시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악재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악재가 다 지나가서 들어가려고 보면은 이미 또 많이 올라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도 아닌데요. 정답은요, 저는 적립식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때는 자동이체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이체를 하는 겁니다.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요,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자, 지금 매수를 했는데 다음 달에 더 떨어졌다. 그러면 더 싸게 매수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매입한 단가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이게 적립식의 매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 커버드 콜이 좋다는데 적립식을 커버드 콜로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커버드 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적립식으로 접근할 때는요, 이 커버드 콜이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커버드 콜형 ETF는요, 상승을 100%못 따라가거든요. 배당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배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목돈을 넣었을 때 우리가 생활비를 받는 용도로 커버드 콜을 사용을 하는 거지, 매월 적립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소액일 거고, 그 소액에서 배당을 받아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쓸 텐데, 재투자할 거면 굳이 상방에 막혀 있는 커버드 콜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어디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볼까? 라는 질문이 남으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 국면에서 미국 반도체를 보고 있거든요. 왜 미국 반도체냐면요, 우리는 적립식 투자를 할 거잖아요. 적립식 투자는 매수 시기를 조절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상승할 종목에 투자를 하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수를 매월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리스크를 한번 분산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는 AI 쪽 섹터에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도 잘 선택해야죠. AI 시대에 잠식이 될 소프트웨어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AI 시대에 너도 나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쪽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실적을 주도하는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고요. 이번 하락을 반도체가 주도를 했는데 회복도 반도체가 주도를 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왜 한국 반도체가 아니고 미국 반도체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번에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죠. 수급이나 심리, 지정학적 충격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변동성이 너무 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반도체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미국 반도체에 매월 적립을 하려면 뭐를 사는 게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 성격이 뚜렷하게 다른 두 가지 ETF가 있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요, 공격형이에요. 바로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 ETF인데요. 자, 이 ETF는요, 이름처럼 소수 종목에 집중하는 상품이에요. 엔비디아의 약 24%, 브로드컴의 약 21%, 인텔의 약 18%, 자, 이렇게 상위 3개 종목에 60%를 집중해서 투자해주는 ETF예요. 참고로 AMD하고 마이크론까지 더하면 5가지 종목이 8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여기서 볼 포인트는 두 가지 종목인데요. 자, 먼저 인텔이에요.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를 미국 안에서 설계하고 생산하는 방향을 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생산 기지로 인텔 파운드리가 거론되고 있어요. 기술력 논란은 있지만요, 반도체가 지금 안보 문제가 된 시대에서 이렇게 인텔은요, 정책적인 수혜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에요. 또 마이크론은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419억 달러로 예상치 359억 달러를 크게 넘겼어요. 즉, 이 ETF는요, CPU하고 메모리의 턴어라운드에 베팅하는 ETF예요. 베팅의 방향성이 맞으면 초과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는 ETF죠. 자, 그렇지만 베팅이 틀렸을 때는 변동성이 조금 더 클 수 있는 ETF예요. 반면 코덱스 미국 반도체 ETF도 있는데요. 이 ETF는 앞에 설명드린 ETF에 비해서 조금 더 분산해서 투자해주는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ETF의 핵심은 한 줄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큰 반도체 ETF인 SMH와 똑같은 지수를 추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AMD 같은 4대장의 마이크론, 인텔, ASML까지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한 번에 다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ETF가요, 총부수가 0.09%거든요. 자, 같은 유형의 다른 운용사의 상품들이 총부수가 연 0.49% 수준이니까 거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1년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만은요, 10년, 20년 장기로 보게 되면은요, 이 비용도 꽤 크게 차이가 나게 돼요.
두 상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탑3 플러스는 집중 베팅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분산이 조금 더 덜 되다 보니까는 초과 성과를 노리는 분한테 적합한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반도체는 분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아까 제가 SMH ETF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 SOXX, SOX ETF는 굉장히 친숙하죠. 그런데 이 두 ETF의 성과를 비교를 해봤을 때 SOX ETF보다 SMH ETF 성과가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냥 미국 ETF SMH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SMH를 직접 투자하는 거하고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매수하는 거에는요. 큰 차이점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SMH는 달러로 매수해야 되고 국내 상장 ETF는 원화로 매수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잘 아실 겁니다. 거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적립식으로 제가 투자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있는 이제 훌륭한 절세 그릇들 있죠. ISA나 연금저축 IRP를 이용해서 이 ETF를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크게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절세 계좌는요, 미국 ETF는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세 계좌에서 이렇게 미국에 투자해주는 국내 상장 ETF를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자, 이렇게 세금하고 절세 계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영상을 이제 한 편으로 별도로 뺄 만큼 좀 드릴 말씀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요,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또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장이 하락한 것은 실적에 꺾여서 하락한 게 아니고 심리적인 요인과 지정학적인 요인이 반영돼서 하락된 문제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적 데이터를 봤더니 이러한 하락은 오래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8월 초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우리가 바닥을 맞출 수가 없으니 조금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적립식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립식으로 들어가면서 어차피 시점 분산으로 리스크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섹터형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많이 오를 거니 반도체 쪽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세 계좌를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절세 계좌에서 국내 ETF를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괜찮은 ETF 2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 영상이 투자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인사이트를 드렸으면 하네요.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